네, 안녕하세요. 델럼들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죠. 일타 스캔들. 네, 일타 스캔들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종목에 대한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빨리빨리 좀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제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아마 오늘 좀 많이 어제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는 시간과 비교하면은 네, 어제 큰 폭의 하락 조정이 있어서 많이들 힘드셨을 건데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뭐 영상에서 시황 증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진 않는데 우리 증시는 박스권에 들어가 있고 현재는 그 박스권 안에서 잘 놀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추후에 이 박스권이 깨지면 관련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수학은 최치열강. 자, 주가는 어떻게 풀어야 할지 보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드라마예요. 제가 사실은 이런 드라마류를 좋아하진 않는데 한번 보다 보니까 또 아시죠? 이런 전형적인 클리셰라고 하죠. 이 전형적인 클리셰 드라마에서 어, 한번 들어가니까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네. 시청률이 매우 좋습니다. 자, 13.5%. 뭐 자체 계산으로는 뭐 14%, 15%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우리 정경호 배우님, 그러니까 최치열 쌤, 그리고 전도연 배우님, 남행선 씨, 네, 이렇게 두 분의 멋진 로맨스죠, 로맨스. 이 스캔들, 이건 스포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안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고, 저도 이게 뭐지 하고 쳐다봤다가 지금 넷플릭스로 정주행을 다 완료한 상황입니다. 네. 자, 이 제작사인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청률, 우리 일타 스캔들 시청률은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데 관련 시기, 같은 시기 우리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는 쭉쭉쭉 하락을 해서 오 마이 갓, 네, 75,800원. 자, 이렇게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던 상황입니다. 저점을 찍고 지금 현재도 뭐 76,600원으로 마감을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내려갔는지, 그리고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 제작사예요. 무려 코스닥 13위 종목입니다. 굉장히 상위권 종목이고, 제가 늘 뭐 블로그에서도 얘기를 하고 다양한 곳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우리 코스닥 하위권 종목들은 제가 안 건드립니다. 보통 깔 때,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 제가 건드리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 특례 상장도 많고, 그리고 사실은 상폐돼야 될 종목도 많습니다. 이 주주분들에게 죄송하지만 글쎄요, 그분들도 뭐 얼마나 그 코스닥 하위권 종목에 투자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투기의 개념으로 접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늘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 하위권 종목들은 늘 위험합니다. 물론 이 하위권 종목들은 가볍고 재무가 형편없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작전주로 활용이 많이 됩니다. 그러나 이런 코스닥 13위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네. 자, 매년 30편에 가까운 드라마 작품을 만드는 국내 최대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자, CJ E&M에서 분사한 회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뭐 미끼, 뭐 일타 스캔들, 더글로리, 연지나 네 좋아요. 더글로리 시즌 2가 또 3월달에 다시 돌아오죠. 환원도 제가 봤었고요. 드라마를 꽤 많이 봤네요. 지금 보니까 슈룹 있고 블라인드 있고 네.
일단 시작 전에 좀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이런 드라마 관련 제작사들은 이 드라마 제가 이 전에 레몽 레인이라던가 왜냐면 제가 또 우리 도준이를 또 열심히 봤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우영우 때도 그랬고 이 드라마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마 작품의 개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작품을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초대형 제작사들 같은 경우에는 매년 약 30편을 만듭니다. 그런데 뭐 레몽레인이라든가 다른 그 외에 굉장히 많은 드라마 제작사들이 있거든요. 문제는 거기는 이제 드라마 편수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편 한 편의 흥행에 따라서 또 주가가 널뛰기를 하고 있고 특히나 이 편수가 안 나오면은 그만큼 다음 후속작들이 나올 때까지 굉장히 고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드라마 제작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작은 규모의 드라마 제작사들은 치고 빠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022년 하이라이트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IR 자료입니다. 자, 25, 21. 이건 제가 안 봤지만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잘 만든 작품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 너무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웃고 울었던 그런 드라마입니다. 제가 봤죠, 또. 우리 그리고 더글로리 김은숙 작가님과 송혜교 배우님. 네.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매출은 굉장히 외형적인 성장을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2022년 상반기, 하반기 둘 다 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출이 이렇게 큰 폭으로 뛰었지만 영업이익은 줄었습니다. 순이익도 줄었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순이익은 좀 나은 편인데 영업이익이 좀 줄었네요. 순이익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매출의 성장에 비교해서는 조금 떨어졌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4분기가 좀 유독 좋지 않았어요.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보이시죠? 단위가 10억 원이니까 12억 원. 매출액과 비교했을 때 4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지배구조 현황을 먼저 볼게요. 연관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자, 이 길픽처스를 스튜디오 드래곤이 인수를 했습니다. 현재 관계사로 등록되어 있는 화엔남 픽처스, 문화창고, GT스트, 길픽처스 다 스튜디오 드래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자, 이 길픽처스를 인수했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그리고 유증을 또 해줬죠. 어쨌든 간에 이런 길픽처스, 이런 제작사 인수 비용이 4분기 때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길픽처스를 또 인수를 하면서 소년심판, 스토브 리그를 제작한 그런 제작사입니다. 주식을 또 배정을 해줬죠. 67,700원이네요.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을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렇게 그 많은 제작사들을 인수를 하면서 그때마다 유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줬는데 이게 지금 보시면은 현재 보유 지분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제작사들 대표가 특히 김선정 문화창고 전 대표는 총 500억 이상의 규모를 팔았다. 네. 그러니까 2018년, 2021년 그리고 올 들어서 또 90억대의 매도를 치는 겁니다. 이분들이 싸게 받는단 말입니다. 이분들이 주가를 3자 배정으로 받기 때문에 유증으로 굉장히 싸게 주식을 취득해서 팔고 있는 그런 팔고 있는 것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보시면은 자, 문화창고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본인이 세운 연예 기획사 이음 해시태그 대표로 이동을 했고, 자, 자기가 나가면서 전지현 씨, 서지혜 씨, 막 이런 배우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뭐 업계의 그런 일들 같은데, 어쨌든 간에 주주들 입장에서,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분명히 마이너스죠. 자, 그리고 보면은 전분기 판권 잔액 상승. 자, 그리고 길픽처스 PPA 일시 상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무형자산 상각비. 그렇습니다. 인수하면서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 무형자산 상각비라는 거는, 이 쉽게 말해서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형의 그런 자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비용,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이거 이제 제작을 한 드라마를 이제 뭐 따로 수출을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OTT라고 해서 우리가 뭐 넷플릭스, 디즈니 막 이런 디즈니 플러스 막 이런 데다가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수출이라는 게 사실 거의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뭐 중국 쪽은 좀 제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과거에 비해서 이 매출을 그러니까 가져올 수 있는 시간도 짧아지고, 네,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을 하고 이 드라마에 대한 좀 더 많은 이익을 과거에 비해서는 못 가져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문제인데, 네. 이 판권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게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우려스럽습니다. 제작 원가와 인건비가 증가한 것도 눈에 띕니다. 아무래도 외형적으로는 제가 성장을 가져왔다고 했는데, 안을 들여다보니 글쎄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3년, 자, 협상력 기반 경영 환경 개선, 뭐 넷플릭스 장기 계약, 그리고 자, 또 넷플릭스 재계약을 할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OTT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구작, 안정적 공급, 수익성의 긍정적인 효과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지금 이 신작, 구작 가리지 않고 수익성을 좀 늘려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 보면은 뭐 경성 크리처, 그리고 스위트 홈, 그리고 경이로운 소문, 이런 또 작품들이 있네요. 지금 보면은 미국 쪽도 진출을 좀 많이 하려고 있어요. 지금 애플 TV 오리지널, 애플 TV 플러스 계속 접근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은 35편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30편 이상의 드라마를 제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아마존, 넷플릭스, 디즈니의 동시 방영 10편, 시즌제 9편, 제작비도 많이 늘었네요. 현재 보면은 매출액은 확실히 과거보다 크게 성장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영업이익이라든가 그 영업 순이익률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을 보면은 아까 처음에 저희가 본 것처럼 매출액 자체는 늘었는데 그 안에 질적인 부분이 좋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특히나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는 이제 언론 보도라든가 이런 컨센들이 있어서 오히려 뭐 공매도라든가 그리고 투심을 많이 약화시켰던 그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결국에는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좋은 작품을 더 많이 만들어야지만 그 안에서 더 많은 플랫폼에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작품들은 제가 볼 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 외형적인 성장 역시 훌륭합니다. 다만 뭐 지금 들어가 있는 넷플릭스라든가 그리고 뭐 디즈니를 제외하고 그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고 뭐 아마존 그리고 애플 TV 그리고 그 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다른 플랫폼도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주가 자체는 사실은 높게 평가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PER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비해서 내려왔고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겠네요. 예, 과거에 비해서 내려왔고 현재로서는 주가 상승의 여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단순히 더 어쨌든 드라마 제작사이기 때문에 작품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올해 작품들 같은 경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뒤에 나올 것도.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밝힌 것처럼 이 경영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부분이 적용을 한다면 충분히 목표 주가는 저는 10만 원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얼마로 있냐? 목표 주가를 안 나오네요. 네. 목표 주가를 지금 다른 증권사들은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모르는데 저는 약 10만 원 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하방을 열어놓고 봐야겠지만 이 2022년도 4분기만큼의 그런 최악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6만 원 후반까지는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7만 원 초반까지도 그 아래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신규 주주분들이라면은 이 주가가 밀릴 때 전체적으로 증시가 밀릴 때 7만 원 초반 또는 6만 원 후반, 네, 7만 원 죄송합니다. 7만 원 초반 좀 현실적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신규 매수를 노리시거나 아니면 기존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7만 원 초반 또는 6만 원 후반까지 이제 추가 매수를 또 생각을 하시면은 장기적으로는 또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0만 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상의 가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이 매출이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업이익이라든가 이 환경 자체가 좀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스튜디오 드래곤은 그럴 여력이 있고 이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고 다른 제작사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와 높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이 드라마 관련 회사들을 몇 번 얘기를 할까 말까 했었는데 거의 다 한철들이거든요. 작은 회사들은. 근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은 다릅니다. 매년 30개 이상의 30편 이상의 드라마가 그리고 대작들이 나오는 그런 제작사입니다. 저 역시 뭐 열심히 또 일타 스캔들을 보면서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